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어제 6%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지피존을 벗어났습니다. 어제 상승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앞으로 있을 리스크와 미중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매수 가격대별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보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 관련해서 최근 루머와 억측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온 것만 갖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말씀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EC와 리플과의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4월 16일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죠. 이 항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맞고요. SEC와 리플이 항소를 철회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SEC 측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리플 측에서는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최고 법률 책임자죠.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이 개인 X 계정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법원에서 뭔가 나오든지 또는 SEC에서 뭔가 나와야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둘이 어느 정도 소송 철회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소문만으로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월 16일 날 리플사에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이거는 항소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일단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송을 철회했다는 내용을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출했다고 해서 꼭 항소가 진행된다, 항소가 계속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스틴 W. 키너라는 사람이 리플과 SEC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리플에 유리한 리플이 승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 이것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라고 법원에 제출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2025년 4월 2일 날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는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단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알 수가 없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리플사에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리플과 SEC 간의 이 소송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최근에 다시 서류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SEC가 제출을 한 겁니다. 2025년 4월 8일이었고요. 자, 이 부분 간단한데요. 내용을 요약하면은 지난번 4월 2일 날 제출되었던 결정적인 증거, 거기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제3자가 끼느냐? 자, 그러면서 들었던 이유는 항소 중이다. 그리고 제출된 이 법원은 항소를 진행하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이 일단 없다.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신청은 불필요한 신청이기 때문에 기각을 해달라라고 SEC가 제출한 서류고요. 자, 이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SEC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 자, SEC와의 리플사의 이 소송전에 대한 지금까지 합의를 해서 철회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자, 반전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또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알 수 없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SEC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제출된 이유가 첫 번째 관할권 문제였고요. 두 번째 제3자가 왜 끼냐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온 게 없죠. 자, 그래서 아직은 항소에 대한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 것 때문에 기각해 달라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항소에 대한 합의를 했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SEC가 리플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 합의는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또 아니죠. 합의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자, 이렇게 문서로 나와야지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확실한 게 나와야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만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직접적인 문서 확인 없이 누군가
잘못된 의견을 써놓은 걸 그대로 베껴서 가져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못된 또 정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확인을 해드리는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실질적으로 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직접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웬만하면 제 말씀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까 보셨듯이 제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영어를 뭐 엄청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어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을 또 이용해서 해석을 해서 또 이거를 요약해서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더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하지만 다른 영상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4월 16일 어떠한 형태의 이하든 답변서라든지 기타 서류들이 제출될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빠르게 소식 전해 드릴 거고요. 지금 XRP 같은 경우 소송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다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죠.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최근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 부분에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제가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만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 34%가 진행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똑같이 34% 보복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를 추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84%를 예고를 했고요. 총 104% 관세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빠르게 84%의 보복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은 125%로 추가로 인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펜탈률 관세 20%를 추가해서 총 14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없냐? 트럼프는 내 친구다라는 말을 덧붙였죠. 이에 대해서 중국도 너네가 하면 우리도 한다. 끝까지 가보자. 125% 보복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관세가 60%가 넘게 되면은 사실 그 이상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140%든 200%든 60% 이상만 되면은 이 60% 정도가 뭐냐면 이제 무역하지 말자, 그만하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60%를 넘어가는 순간 200%건 2000%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단지 감정을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거랑 비슷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막 300년, 500년 이러죠. 합쳐서 막. 사실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형을 때리는데요. 물론 여기서 뭐 감형하고 뭐하고 계산하다 보면은 또 의미가 있죠. 관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145%에서 50% 할인해서 70 몇 퍼센트, 또 할인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34%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최고치에 달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같이 똑같이 눈에는 눈, 보복하겠다라고 굽히지 않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50%를 부과해서 84%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실질적인 관세 싸움보다는 본격적인 파워 게임이 된 거죠. 따라서 지금 104%, 145%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입장을 확인을 해봤죠. 중국도 똑같이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쨌든 반응을 해서 이미 이때 폭락이 왔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폭락이 왔는데 오히려 나머진 다 90일 이후에 중국만 145. 이렇게 했을 때는 폭등이 왔었죠, 시장에.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이미 관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60%가 넘어가는 순간 이미 그냥 끝났고요. 그나마 이 90일에 대한 유예가 되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은 거기서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둘 중에 하나로 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이 관세 부분은 이미 한번 시장을 움직였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악재의 발생을 예고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과 미국은 더 이상 관세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먼저 항복을 하느냐 진정한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관세 부분으로는 둘이서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악재라고 보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 채권에 대한 부분, 미국 국채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된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미국 대 중국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고요. 여기까지 갈지 가지 않을지 결정되는 기간이 바로 90일이라는 겁니다. 이 90일 안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든지 이거에 따라서 자, 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또 한 번의 저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자, 다행히 이쪽으로 간다면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로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이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자, 이때 한번 쏘고 나서 자, 일단 여기서 현금화 어느 정도 3,000원 선에서 3,100원 이하에서 현금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내려온 와중에도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 시기를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자, 이때처럼 펌핑이 나오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3,000원 라인을 강하게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다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지난 영상에서 잠깐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3,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시지만 지금 가격대에 매도하신 분들은 아마 안절부절 못하실 겁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추세가 자, 갑작스럽게 중국과 미국이 협상이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펌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지난번 여러분들께서 매도하셨던 이 3,000원 라인 강하게 돌파 시 매수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또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질 때는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매도로 비중을 일부 줄여 놓으시고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매수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 보셨듯이 지금 GP존을 벗어나긴 했는데요. 다시 이 부분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매도를 못 하시고 또는 여기서 매도를 못 하셨다가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자, 매도를 통해서 일부 현금화 하셔도 되고요. 자, 이때 매도하시고 일부 현금화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매수를 못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매수 보류하시고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신호를 통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중요한 구간과 가격대를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됐더라도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신호를 주면서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은 바로바로 신호를 받고 문자를 받고 이렇게 대응을 같이 하시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GP 제 계정이고요. GPAI 자, GPAI 포인트 전략을 통한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도 신호, 그리고 매수 신호, 그리고 이번에 또 매도 신호를 제가 확인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제가 크로스 체킹해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24시간 신호를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꼭 대응이 필요한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신호만 받고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대응이 가능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망설이는 그 순간 기회를 놓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신호를 받아서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실시간 대응 신호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848-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이런 신호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문자로 별도로 드리는 이유는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황이라든지 다른 종목의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올려주시는 수익 인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일상에 방해가 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알림을 꺼놓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늦게는 매너 모드가 돼서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알림을 못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나스닥 장이 끝나고 글로벌 거래량이 많은 우리나라로 새벽 시간에 굉장히 변동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일봉이 바뀌는 9시 이후에 오후장 대비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장 대비해서 저녁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새벽 시간이라도 대응이 꼭 필요한 시기에는 새벽이라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새벽에 문자 보내드리는 횟수가 조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 매도 예약, 매수 예약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놓으시면 든든하시죠? 마찬가지로 실시간 대응 문자 무료니까 무료로 보험 하나 들어놓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만일의 변동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시간 대응 문자 같은 경우에는 수신 거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리플 XRP 정보가 필요 없다 하시게 되면은 수신 거부 하시면 문자 발송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 부담 없이 투자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리플 실시간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타 다른 종목이라든지 뭐 자료 여러 가지 친목도 좋고요. 그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참여하시면 괜찮습니다. 둘 다 신청하셔도 되고요.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르게 확인하는 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설픈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으로 트럼프 1기와 그리고 2기 때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비교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1기 때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되었었죠. 자, 그러한 부분들 빠르게 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2기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반성을 통해서 한 발 물러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욱 강력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느 한쪽을 쉽게 판단해서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먼저 세 그룹으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A그룹은 평단가가 2,000원 이하, B그룹은 2,000원에서 3,000원, 그리고 C그룹은 3,000원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현재 A그룹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수익 상태일 거고요. 현금 보유 비율을 10에서 20% 정도 가져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주요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발표 전에 현금 비중을 일시적으로 좀 확대를 해놓고요. 분위기상 거의 호재가 예상이 된다면 미리 매수를 좀 해놓는 그런 대응을 추천을 드립니다. B그룹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0% 가까운 수익 또는 적게는 3% 가까운 수익 상태일 텐데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A그룹보다는 조금 더 늘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C그룹인데요. 3,000원 이상이신 분들, 즉 똔똔이거나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거의 손익 분기점에 근접하거나 손실 구간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A그룹과 B그룹은 사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 보유 비율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회하실 수 있고요.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일부를 좀 매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일 시 홀딩을 유지하시고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때그때 대응하시는 게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매번 그랬듯이 이번 주 월요일 정말 중요한 날이고요. 그리고 16일 우리나라 날짜로는 17일이죠. 그리고 사실 계속 다 중요한데요. 이때 리플 XRP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부분들, 자, 관세가 환율이라든지 미 국채, 자,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된다는 시그널이 있다면 확실하게 비중을 줄여놔야 되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사이에 많은 가격대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가격대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좀 전에 실시간 대응 신호 신청했던 이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현재 여러분들 평당가 그리고 갖고 계신 수량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맞는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리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면 여기에 종목명을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펌핑이 일어났다가 다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거는 자, 월요일 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자, 아까 보셨듯이 자, 중국이 125%까지 똑같이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더 이상 뭐 관세로 뭐 어떻게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이상이면은 뭐 61%건 600%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올리는 것은 그냥 숫자 노름일 뿐이지 실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60% 이상 올렸을 때 끝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단지 이제 관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나 이 채권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가장 빨리 캐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인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았다가 아마 이 상태에서 굉장히 또 불안하실 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할지 기다릴지. 어쨌든 저는 이 관세 전쟁 더군다나 두 번째 악재로 볼 수 있는 환율 전쟁과 이 채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손해를 보지 않는 한에서 현금화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바로바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자, 여기서 매도해서 현금화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 때문인데요. 올라가시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도 매수 자리가 충분히 나오니까 그때라도 쭉 타고 올라가셔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 가격 조금 더 높게 샀다는 거 이 부분 절대 시간이라는 가장 큰 비용을 줄였다는 부분에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손해 아니니까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여기서 안 팔았는데 한참을 횡보하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자, 이게 여러분들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데 투자하시고 상승 직전에 올라타는 게 또는 상승하고 나서 올라타는 게 가장 더 이익이 된다는 거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시장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고요. 리스크 관리는 가장 최고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세일할 때 그때 담아가시는 전략을 써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 기간이라는 부분, 그 기간 안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